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실용적이지만 동시에 감성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아닌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진은 기술 이전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사진을 찍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산책길에 만난 꽃, 손주의 웃는 얼굴, 여행지의 하늘과 바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찍어도 어떤 사진은 오래 남고 어떤 사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빛입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빛이 좋으면 스마트폰이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가장 좋은 빛은 아침과 해질 무렵입니다. 이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부릅니다. 햇빛이 부드럽고 따뜻해 얼굴을 예쁘게 감싸줍니다. 정오의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표정이 굳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가 낮게 깔릴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림이 사진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구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에 두고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3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화면을 가로와 세로로 3칸씩 나누면 교차점이 생깁니다. 그 교차점에 피사체를 두면 훨씬 안정적이고 세련된 사진이 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격자를 켜보십시오. 그 선들이 여러분의 눈을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입니다. 멀리서 줌을 당겨 찍기보다 가능하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스마트폰의 디지털 줌은 화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용기가 사진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물 사진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또렷하면 사진 전체가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배경입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배경이 어수선하면 사진이 산만해집니다. 찍기 전에 한 번만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전봇대가 머리 위에 겹쳐 있지는 않은지, 쓰레기통이 화면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한 발 옆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사진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안정입니다. 손떨림은 사진을 흐리게 만듭니다. 촬영할 때는 두 손으로 잡고 숨을 잠시 멈춘 뒤 셔터를 눌러 보십시오. 벽이나 난간에 기대어도 좋습니다. 야간 촬영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각도입니다. 항상 눈높이에서만 찍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낮춰서 찍으면 인물이 더 길어 보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귀여운 느낌이 살아납니다. 아이를 찍을 때는 아이 눈높이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세상이 아이의 눈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백입니다. 사진은 다 채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조금 남겨두고 벽을 조금 남겨두는 것. 그 여백이 숨을 쉬게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순간입니다. 사진은 타이밍입니다. 웃으라고 말하기 전에 웃음이 터지는 그 찰나,
파도가 가장 높이 올라오는 그 순간, 새가 날개를 펼치는 그 1초, 연속 촬영 기능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살아있는 장면을 고르면 됩니다. 9번째는 정리입니다. 찍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밝기와 대비를 살짝 조정하고 기울어진 수평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사진은 달라집니다. 과도한 필터는 피하십시오. 자연스러움이 오래갑니다. 10번째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진은 단순히 예쁜 사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찍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사진을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사진을 찍을 때 그 아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장난감을 만지는 작은 손, 웃음이 터지기 직전의 입술,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풍경을 찍을 때는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 빛이 내려오는 위치, 그리고 한 사람을 화면에 넣어 보십시오. 풍경에 사람이 들어가면 크기와 감정이 생깁니다. 음식을 찍을 때는 창가로 옮겨 보십시오. 실내 조명보다 자연광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위에서 정직하게 찍는 것도 좋고 45도 각도에서 깊이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꽃을 찍을 때는 바람을 기다리십시오. 바람이 멈춘 순간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배경을 단순하게. 꽃은 복잡한 배경을 싫어합니다. 여행지에서는 많이 찍기보다 천천히 찍으십시오. 한 장소에서 여러 각도로 시도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는 순간을 기다려도 좋고, 사람이 지나가는 실루엣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과 비교하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사진은 경쟁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추억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미 충분히 좋습니다. 4K 영상도 찍고, 야간 모드도 있고, 인물 모드도 있습니다. 기능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입니다. 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많이 찍기보다 많이 관찰하십시오. 빛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사람의 표정을 읽으십시오. 어느 날 문득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조용히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 그 안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담깁니다. 좋은 사진은 결국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관찰하는 마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들어 가장 가까운 빛부터 담아 보십시오. 창가의 그림자, 식탁 위의 물컵, 여러분의 얼굴. 사진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이 언젠가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좋은 사진을 찍을까? 사만자 확장본으로 가로로 길게. 쉼표. 챗GPT의 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좋은 사진을 찍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실용적이지만 동시에 감성이 담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아닌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진은 기술 이전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사진을 찍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산책길에 만난 꽃, 손주의 웃는 얼굴, 여행지의 하늘과 바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찍어도 어떤 사진은 오래 남고 어떤 사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빛입니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빛이 좋으면 스마트폰이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가장 좋은 빛은 아침과 해질 무렵입니다. 이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부릅니다. 햇빛이 부드럽고 따뜻해 얼굴을 예쁘게 감싸줍니다. 정오의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표정이 굳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가 낮게 깔릴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림이 사진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구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에 두고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3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화면을 가로와 세로로 3칸씩 나누면 교차점이 생깁니다. 그 교차점에 피사체를 두면 훨씬 안정적이고 세련된 사진이 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격자를 켜보십시오. 그 선들이 여러분의 눈을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입니다. 멀리서 줌을 당겨 찍기보다 가능하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스마트폰의 디지털 줌은 화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용기가 사진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물 사진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이 또렷하면 사진 전체가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배경입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배경이 어수선하면 사진이 산만해집니다. 찍기 전에 한 번만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전봇대가 머리 위에 겹쳐 있지는 않은지, 쓰레기통이 화면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한 발 옆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사진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안정입니다. 손떨림은 사진을 흐리게 만듭니다. 촬영할 때는 두 손으로 잡고 숨을 잠시 멈춘 뒤 셔터를 눌러 보십시오. 벽이나 난간에 기대어도 좋습니다. 야간 촬영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각도입니다. 항상 눈높이에서만 찍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낮춰서 찍으면 인물이 더 길어 보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귀여운 느낌이 살아납니다. 아이를 찍을 때는 아이 눈높이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세상이 아이의 눈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백입니다. 사진은 다 채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조금 남겨두고 벽을 조금 남겨두는 것. 그 여백이 숨을 쉬게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순간입니다. 사진은 타이밍입니다. 웃으라고 말하기 전에 웃음이 터지는 그 찰나, 파도가 가장 높이 올라오는 그 순간, 새가 날개를 펼치는 그 1초, 연속 촬영 기능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살아있는 장면을 고르면 됩니다. 9번째는 정리입니다. 찍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밝기와 대비를 살짝 조정하고 기울어진 수평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사진은 달라집니다. 과도한 필터는 피하십시오. 자연스러움이 오래갑니다. 10번째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진은 단순히 예쁜 사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찍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사진을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사진을 찍을 때 그 아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장난감을 만지는 작은 손, 웃음이 터지기 직전의 입술, 그 자연스러움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풍경을 찍을 때는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 빛이 내려오는 위치, 그리고 한 사람을 화면에 넣어 보십시오. 풍경에 사람이 들어가면 크기와 감정이 생깁니다. 음식을 찍을 때는 창가로 옮겨 보십시오. 실내 조명보다 자연광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위에서 정직하게 찍는 것도 좋고 45도 각도에서 깊이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꽃을 찍을 때는 바람을 기다리십시오. 바람이 멈춘 순간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배경을 단순하게. 꽃은 복잡한 배경을 싫어합니다. 여행지에서는 많이 찍기보다 천천히 찍으십시오. 한 장소에서 여러 각도로 시도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는 순간을 기다려도 좋고, 사람이 지나가는 실루엣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과 비교하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사진은 경쟁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추억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미 충분히 좋습니다. 4K 영상도 찍고, 야간 모드도 있고, 인물 모드도 있습니다. 기능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입니다. 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많이 찍기보다 많이 관찰하십시오. 빛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사람의 표정을 읽으십시오. 어느 날 문득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조용히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 그 안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담깁니다. 좋은 사진은 결국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관찰하는 마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들어 가장 가까운 빛부터 담아 보십시오. 창가의 그림자, 식탁 위의 물컵, 여러분의 얼굴. 사진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이 언젠가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